옛날 전라도 지방에 평화롭고 한적한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박하고 선량의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거친 외모의 산적들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위협해 혼란스러울 때, 바다에서도 배를 타고 해적들까지 나타나 마을 사람들의 재산과 식량을 빼앗아 평화롭던 마을은 한순간에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관아에서도 어쩌지 못하는 도적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겠나. 적당히 내어주고 사람만 안 다치게 빌어보자고. 선량한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날들을 보냈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언제 도적들이 나타날까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허름한 차림의 낯선 노인이 나타나 마을의 촌장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신 게요? 저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소금과 종이를 만들어 연명해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을을 보니 소금을 굽고 종이를 만들기 좋을 것 같아 마을 입구에 움막을 짓고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촌장은 이 낯선 노인을 경계했지만 인상이 선한 데다 소금을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말에 솔깃해 노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노인은 마을 어귀에 움막을 짓고 인근 해변에 나가 바닷물을 떠다 소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낯선 노인을 경계하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다 노인이 인자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노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금을 만드는 법을 알려줄 뿐 아니라 마을 아이들에게 글까지 가르쳐주고 아픈 이가 생기면 직접 치료까지 해주었습니다. 뭘 잘못 먹은 개로구나. 새끼가 있으니 한 끼 정도 거르고 이 할애비가 만든 약초물을 먹어보거라. 내일 정도면 속이 쑥 내려가 괜찮을 게다. 네, 할아버지. 어르신 매번 이렇게 도와주셔서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닐세이다 내 움막에 들르게. 약초랑 소금을 줄 테니 아이에게 잘 다려 먹이시게. 노인이 어려움에 처한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자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를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 하나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산적들이 나타났어요. 산적. 그때 겁먹은 아이 뒤로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는 산적들이 나타나 노인의 움막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못 보던 노인인데 노인장 다치기 싫으면 가진 걸 모두 내놓으시오. 보다시피 가진 것이라고는 소금밖에 없으니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시오. 대신 소금을 가져가시고 마을 사람들 살림에는 손대지 말아주시오. 뭐라고 이 노인네가 뭘 가져갈지는 우리가 정해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노인의 말에 발끈하며 성질을 부리는 중에 산적 하나가 소금이 쌓여 있는 것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형님, 소금 양이 꽤 되어 보이는데 이것만 갖다 팔아도 제법 돈이 되겠습니다. 뭐라 어디 한번 보자. 오호 이게 양이 꽤 되지 않은가? 도둑들은 소금을 있는 대로 짊어지고 의기양양하게 마을을 떠나며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장 다음에 또 올 테니 그때까지 소금을 왕창 만들어 놓으시오. 산적들이 떠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노인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태어난 모습이었고 이 일이 있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노인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한동안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는데 얼마 안가 마을을 들썩이는 일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마을 해변에 이상한 배가 나타났어요. 이상한 배라고 이번에는 해적이라도 나타난 게냐? 해적은 아니고 아무도 타지 않는 빈배 같은데 사람이 다가오면 멀어졌다. 사람이 안 보이면 마을로 가까이 다가와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이상하다고 할아버지를 모셔오래요. 그래 이상한 배라 어디 한번 가보자꾸나. 노인이 아이를 따라 해변으로 가보자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 이상한 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오셨네. 노인을 알아보고 몇 사람이 인사를 건넸고 그가 해변에 서서 쳐다보자 저 멀리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헌데 멀찌감치 떠 있는 배가 노인이 나타나자 점점 해변가로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저 희한한 배가 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정말이네. 아까는 멀어지기만 하더니 이제는 이쪽으로 오질 않나. 사람들의 말처럼 노인이 나타나자 그 이상한 배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배가 가까이 다가와도 쳐다만 보고 있자 노인이 앞으로 나서더니 배 위로 올라탔고 배 안에는 2개의 불상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배 안에 불상만 있지 않은가? 어디 진짜네요. 헌데 불상만 있는 배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는 거래요? 그러게나 말이야. 아무래도 저 불상 때문인 것 같은데 신기한 배일세.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불상을 신기해하며 이것을 어디에 모실까 고민하자 노인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 뒷산에 암자를 세울 만한 곳이 하나 있으니 그곳에다 암자를 만들고 이 불상을 모시는 게 좋겠어. 예,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르신? 산 중턱에 못이 하나 있어 그곳을 메우고 암자를 세우도록 합시다. 네, 그곳이라면.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대경실색하고 말았는데 그 못에는 몇십 년 전부터 포악한 이무기가 살고 있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적들까지도 그 근처에는 일절 얼씬도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은 걱정 마시오. 내게 방법이 있으니. 다만 오늘 저녁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시오. 그리고 마을에 있는 마른 짚을 모아 그 근방까지만 옮겨다 주시구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선뜻 나서기 힘들었지만 노인을 믿고 마을의 마른 짚을 모두 모아 목 근처까지 갖다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세차게 내리며 천둥 번개까지 요란하게 몰아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토록 쏟아붓던 비가 그치고 날이 밝자 사람들이 산 아래까지 내려와 기다리고 있었고 한참 만에야 노인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제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소. 이무기는 못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도망쳤으니 수고스럽지만 못을 메우고 그곳에다 암자를 세웁시다.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힘을 합쳐 바위와 숯을 갖다 못을 메었고 그 자리에 암자를 지어 불상을 그곳에다 모셨습니다. 노인은 그 뒤로부터 소금 만드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맡긴 후 암자에서 연불을 외우며 불공을 드리는 것에만 열중했습니다. 노인이 암자에 들어온 지 몇 개월이 지나고 마을의 산적들이 또다시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이전에 노인이 만든 소금을 내다 팔아 꽤 많은 돈을 벌어 다시 소금을 빼앗아 가기 위해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소금을 줄 수 없구려. 보다시피 내가 요새 불공을 드리고 있어 소금을 만들지 못했다오. 뭐라고 이 노인네가 내가 분명 지난번에 얘기했을 텐데. 내가 올 때까지 소금을 만들어 놓으라고. 어쩔 수 없구려. 이번에는 그냥 돌아들 가시오. 내 다음번에는 소금을 준비해 놓겠소. 형님, 소금이 없으면 저 불상이라도 가져가는 게 어떨까요? 제법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데요. 뭐 불상? 산적들이 노인을 위협하며 불상을 가져가려 하자 숲풀 속에서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집채만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형님,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아니 저렇게 큰 호랑이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게야?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나 도둑들의 앞을 막고 으르렁거리며 위협하자 그들은 들고 있던 무기를 앞으로 내밀며 호랑이에게 맞서려고 했습니다. 형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긴 뭘 어째. 호랑이 밥이 되기 싫으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여차하면 한꺼번에 덤비는 거다. 우리가 다 덤빈다고 저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도둑들이 잔뜩 겁에 질려 떨고 있을 때 노인이 호랑이 앞으로 다가가더니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느냐? 아무 일도 없을 테니 그만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노인이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그토록 사납던 호랑이가 노인 앞에 꿇어앉아 절을 하는 것 같이 고개를 숙여 보이더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도적들은 자신들이 우습게 보며 소금을 훔쳤던 노인이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닌 산신령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적들 중 두목인 자가 먼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자 나머지 선적들도 무릎을 꿇고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보는 눈이 없어 어르신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들 이러시오? 그만 이러들 나시오.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전에는 이놈 이렇게라도 죄를 뉘우치겠습니다. 조소 그렇게까지 죄를 씻겠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소. 그러면요, 어르신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바닷물에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노인은 산적들이 참회하는 마음이 진심인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충고하며 새로운 인생을 알려주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일은 그만두고 소금과 종이 만드는 법을 알려줄 테니 앞으로는 열심히 배워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시오. 예, 어르신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산적들은 그날 이후 새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고 커다란 굴에서 먹고 자며 노인에게 소금과 종이 만드는 법을 배우는 한편 부처님께 지난날을 참회하고 불제자가 되도록 노인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인근에서 도둑질을 하던 도둑들과 바다의 해적들까지 노인을 찾아와 새 사람이 되겠다고 무릎을 꿇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든 지난날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겠다면 나 역시 성심을 다해 도와주겠소. 노인이 도둑들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소금과 종이 만드는 법을 알려주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위협받을 걱정이 사라졌고 더불어 그들과 함께 소금과 종이를 만들어 내다 팔자 마을의 형편이 점점 좋아지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어느 날 노인은 자신이 마을에 들어올 때 메고 있던 보찜 하나만 달랑 맨 채 갑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이만 마을을 떠나겠다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훌쩍 떠나신다니 저희에게 뭔가 섭섭한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할아버지 가지 마시고 저희랑 이곳에서 같이 살아요. 스승님, 아둔한 제자들을 두고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과 이제는 새 사람이 된 도적들이 떠나는 노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애원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떠나는 것이라네. 세상에 한 번 만나면 누구나 이별하는 법이지. 지금처럼 이웃을 돕고 마음을 닦으며 부처님을 모시면 분명 좋은 일이 많을 테니 초심을 잃지들 마시게나. 사람들은 노인을 붙잡고 싶었지만 더는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을 사람이 그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갈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어르신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디 두고 있지 않겠으니 가시기 전에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시죠.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는 검단이란 이름을 쓰고 있어. 네, 검단이라면 그 유명한 검단 스님이요.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말하는데 검단 스님은 불심이 깊어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켜 모든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런 검단 스님이 이런 초라한 행색으로 외딴 마을에 나타나 자신들을 도와주었으니 마을 사람들과 도적들은 검단 스님을 더욱 존경하며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검단 스님은 그 길로 마을을 떠나 정처 없는 방랑길에 올랐고 검단 스님이 만든 남자는 이 이후로 더 많은 불자들이 찾아와 훗날 이절은 선원사라는 사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선원사는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에 위치해 있으며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불공을 드리는 대사찰로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검단선사가 선원사를 창건한 전설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니 참고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